최근 제정신 유지 비용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이라는 워딩을 쓴다는 점에서 자칫 정신건강에 대한 희화화가 되진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슨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지가 확 와닿았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하고 남보다 잘해야 되고 그것도 빨리 성공해야 하는 이 사회에서 가끔은 물질적인 비용이든 시간적인 비용이든 굳이 나를 위해 의식해서 어떤 것을 투자해야만 나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영어 가신 영상을 보거나 뮤지컬을 보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저만의 제정신 유지 비용 aka 2026년 상반기 문화 추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굴러라구루님 채널 회원이 되시면 월 3,000원에 보이는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의 혼방입니다. 지난 갱년님과의 녹음은 잘 들으셨나요? 또 팟캐스트계 유재석 제제님이 나와주셔서 되게 재밌게 들으셨다는 저를 모르셔도 갱년님의 팬들이 많이 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심경의 변화가 좀 생겨서 스포티파이 구독하시는 분들 외에도 지울까 팟캐스트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유튜브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일부 공개 링크로 해서 링크를 아는 사람들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제부터는 유튜브 팟캐스트, 유튜브 뮤직 앱에서도 굴러라거루님 지울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샤워를 갓 마치고 저녁을 먹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보이는 라디오가 올라간다고는 해도 이거는 이제 멤버십 구독자분들만 보시는 거다 보니까 좀 편하고 편하게 제 모든 걸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밈 영상 하나가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당연히 또 그런 높은 조회수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좀 심하게 좀 이상한 사람이 생겼어요. 막 이제 너무 심한 말들을 해서 제가 채널에서는 숨김 처리를 해놨는데 뭐 이제 뭐 장애에 대한 욕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욕, 그다음에 외모 욕, 그리고 뭐 죽어라 뭐 이런 것까지 심지어 새 계정을 파가지고 오로지 저만을 위한 그런 악플 계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모든 건 캡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 왜 했냐면 저는 당연히 뭐 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제 외모에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뭐 상처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사람이 사람인지라 완전 신경 쓸 수 없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쌩얼로 잠옷 차림으로 영상을 찍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 댓글 이후에는 이제 또 약간 제 얼굴 쌩얼 막 롤하고 있고 이런 거 편집할 때 자꾸 그 댓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편집해서 올리긴 했는데 그래서 참 이게 특히 청소년이나 이렇게 좀 아직 나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성 댓글을 마주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어떻게 이겨내는 편이냐면은 그 사람이 욕하는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의 취약성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외모에 자신감이 없거나 한 사람들은 남 외모 욕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나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을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기 혐오에서 뭔가 투과된 것을 남한테도 발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서 저만의 이론인데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 본인 외모에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수위가 심해진다면 괴롭힘의 수위가 심해진다면 한번 드디어 내가 바라고 바랐던
고소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뭐 아무쪼록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 지울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제가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나 어떤 말들을 가감없이 수다 떨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다는 계기로 이 채널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술도 하나 안 바른 상태의 날것의 잠옷 차림으로 이 지울까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것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은 앞에 서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정신 유지 비용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어감 자체가 저한테 엄청 막 딱 맞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용을 내고도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하하 재밌다 이러고 넘길 만한 단어는 또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동시에 지울가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시간을 들여서 어떤 비용을 투자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 이게 비용이 굳이 물질적인 돈이 아니어도 되고 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것들 관계 투자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도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특히 요즘에 이렇게 제가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번 영상 만들고 2번 쇼폼 만들고 하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시간을 더더욱 좀 잘 써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게 굳이 뭐 공부하거나 유익한 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냥 재밌는 거 보는데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쇼폼 보지 말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좀 잘 써서 영감을 받는 걸로도 쓰고 또 다음에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잘 쉴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2026년 상반기 문화 추천이라고 했지만 저는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는 사람이어서 그냥 제가 2026년 1월, 2월에 뭐 봤나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 취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나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요즘엔 또 굉장히 현자 같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어서 얘는 되게 지적이고 뭔가 막 클래식 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나? 근데 또 제가 엄청 허당인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추리 이런 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도 말하지 않았던 부끄러우면 좀 얘기하자면 저는 뭐 오컬트, 살인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살인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갑자기 저의 이 음침한 면을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들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실제로 죽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서 마냥 막, 재밌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수업 들을 때 되게 미국의 어떤 큰 다큐멘터리 장르 중 하나가 이런 어떤 머더 미스테리 다큐멘터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사실 다큐멘터리 하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사회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선 굉장히 큰 장르이고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바디캠, 경찰에게 그 사건 현장을 그냥 바로 자동으로 녹화가 되게 하는 그 약간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걸 달아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용 가능하게 풀리기 때문에 이런 머더 미스터리류의 다큐멘터리가 엄청 흥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돌아와서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마냥 이런 어떤 살인 사건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같은 것들을 막 당연히 재미있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말해주기 때문에 좀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재밌었던 것들 쭉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여러분들 메모할 준비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칸 머더 개비 패티토 살인 사건 요거를 이제 봤고요. 벤 라이프를 즐기던 젊은 커플 이야기인데 이게 되게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어가지고 국내에서도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벤 캠핑을 떠났는데 남자친구만 돌아온 거죠. 여자는 사라지고. 근데 이 남자가 돌아왔을 때부터 남자의 부모와 남자가 일절 이 어떤 실종 문제에 말을 얹지 않고 피하는 너무 수상하다 이러면 사건이 진행됐던 거였는데 요것도 어떤 이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폭력들을 어떻게 먼저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부터 백인 여성이 살해돼야만 떠들썩해지는 미국 분위기를 어떤 꼬집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얘기들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메리칸 나이트메어가 다큐멘터리 제목인데 이것도 비슷한 시리즈고요. 납치를 당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경찰들이 얼마나 대처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브리티시 호러 스토리라고 해서 그 프레드와 로즈 웨스트 아직 다 안 봤는데 집에 12구가 넘는 시체를 숨겨놓고 살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실제 있었던 푸티지들을 잘 결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배우고 있어요. 또 내가 이런 자극적인 사건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하면 뭐 피해자가 당했던 것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범죄자의 잘못을 꼬집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 봤던 게 완벽한 이웃이라는 상까지 수상한 다큐멘터리인데 플로리다 주에는 본인 정원에 사람이 넘어오면은 그 사람을 총으로 쏴도 괜찮은 이런 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런 법을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본인의 어떤 이웃을 괴롭히는 면죄부로 이해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 인종의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냐라고 했을 때는 블랙, 흑인들이 대다수가 백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살해를 당하고 근데 그 살해가 무죄로 판별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다루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라서 또 이것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 것만 보는 사람 같은데 맞음 맞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머더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를 안 봐보신 분이라면 근데 셜록 같은 추림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재밌게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왔잖아요.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목표가 일본 스타일 필름을 좀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일본 드라마랑 영화를 좀 보고 갔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이고요.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브로커로 처음 알았었는데 사실 브로커라는 영화는 굉장히 저한테는 불호 영화였고 하지만 이후에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이 어린이들의 세계 그리고 어린이와 그 청소년 그들의 세계를 묘사하는 게 너무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도 모른다도 어린이들의 이야기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야기고요. 이제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집에서 12살 소년이 새 동생들과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방임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무관심한지 그리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잔잔한 영화인데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그러한 서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랑 굉장히 옛날 드라마인데 언내추럴을 최근에 봤어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일본 법의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서울대학교에 그 법의학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가 엄청 유명해요.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고 해서 저도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검시하시는 상황들과 사진까지 보면서 어떤 죽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수업이어서 원래도 법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내추럴은 그런 그 법의학 교수님도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하신 작품이었고 실제로 되게 재밌습니다. 약간의 에피소드 형식 드라마여서 여러분 익숙하실 것 같은 드라마 생각해보면은 그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가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도 이제 법적 지식으로 사건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 드라마잖아요. 그거 재밌게 보셨다면 이것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훨씬 더 극적입니다. 왜냐면은 죽음이 나오니까. 근데 이 어떤 시체를 검시하면서 억울했던 것들도 풀어내고 그리고 더 큰 사회적 재난을 막기도 하고 요런 드라마예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게 2018년 드라마인데 처음에 대량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 상황을 그렸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메르스였는데 왠지 굉장히 코로나 상황을 예측한 것만 같은 걸로 1화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걸 봤네요. 이쯤으로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제가 와다다다닥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좀 더 파헤쳐 보세요, 구루님 하시면은 제가 또 한번 특집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회과학 책, SF 소설, 그리고 한국 소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사회과학 책입니다. 제가 샤라웃을 좀 하자면 제 친구 중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책 스타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카드 뉴스를 그리는 그러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딩 정민이라고 해서 사회과학 명서를 소개하는 계정인데요. 저는 이 계정은 그냥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 계정에 책이 올라오면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재밌다고 해서 샀던 책이 성스러운 동물 성애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동물 성애자라는 책은 비인간 동물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바로 어떤 수간이라는 행위가 생각이 나고 그랬을 때는 폭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동물 성애자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넘어서 이 동물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의 인격체, 동등한 주체로 보고 그랬을 때 이 비인간 동물들과 어떤 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동물이란 존재가 인간과 대등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책을 펼치고 나서 이거 계속 읽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게 당연히 뭐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어떤 것까지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 어떤 것을 대등하고 주체적이라고 볼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 어느 행위자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읽으면서 내가 지금 굉장한 걸 읽고 있다라는 감상이 계속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고, 특히나 관계 맺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사회과학 도서도 좋아하지만 소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SF는 사실 잘 안 읽긴 했었어요. 저를 SF 세계로 인도해 주신 작가님은 많은 분들이 같을 것 같은데 김초엽 작가님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또 듣는 다른 독서 팟캐스트가 있는데 리딩 케미스트리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팟캐스트인데요. 그 팟캐스트에 3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볼륨이 큰 책을 잘 못 읽어요. 어, 일단은 인물이 많아지면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같은 반 친구들 이름도 잘 외우기 힘들어했던 사람으로서 러시아 문학 이런 거 진짜 못 읽고 사람이 한 5명 이상 나오면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볼륨이 큰 SF 도서는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리딩 케미스트리의 3체 설명이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한번 날 잡고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뜨개 할 거리랑 이북 읽을 태블릿만 생겨서 학교 카페 맨 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3채를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아직 다 못 읽었는데요. 저의 어떤 꿀팁이 있다면 이런 긴 책을 읽을 때는 그에 맞는 BGM을 좀 틀어두시면 한층 더 공감각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읽으실 수 있어요. 전 3채가 뭐 외계인이 침입해 오는 이야기다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뭐 스페이스쉽 사운드 이펙트 뭐 스페이스쉽 백그라운드 뮤직 이런 거 쳐가지고 막 뽀르륵 뽀르륵 삐삐삐 삐삐삐 띠띠띠 이런 소리 막 나오는 우주정거장 소리를 들으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3채 읽어보실 분들은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가 휴가 때 3채를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아주 작게 느껴졌다. 이런 평가를 남겼다는데 저도 너무 동의했습니다. 이 3채라는 게 저도 아직 다 못 읽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 정말 저명한 정말 정말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하나둘씩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래서 주인공이 뭘까 이게 어떤 사실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주인공에게도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저 먼 우주에서 인간보다 훨씬 발전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들이 살고 있는 항성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그 존재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을 찾고 있었고 그러다가 지구를 알게 돼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지구에 도착하면은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멸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거죠. 절망해서. 요러한 설정인데 근데 문제는 이 존재들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는 45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존재들은 사실 그때는 죽고 없는 거죠. 죽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세대들을 어떤 상상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일종의 지구 방위대 같은 거를 이제 국가 차원으로 전쟁, 우주 전쟁을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관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인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 존재들이 주가 이곳에 강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또 저쪽 존재들을 응원하고 숭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은 설정 자체가 무의미한 어떤 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목숨을 바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저는 사실 자꾸만 사실 제 오랜 꿈이 인류 멸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림해서 인류를 끝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쪽에 자꾸 이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독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긴 했는데 그런 마음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뭔가
괜찮은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 450년 뒤에 온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열심히 읽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 저 큰 존재들의 어떤 이해 안 되는 고도의 기술 같은 것들도 막 설명이 되고 하는데 사실 저도 뭐 전부 이해하려고 하고 읽고 있진 않아요. 막 뭐 분자가 원자가 뭐 나노 기술이 뭐 전자파가 뭐 어떤 헤르츠가 뭐 막 이러는데 하나도 이해 안 하고 쭉쭉쭉 읽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십 백그라운드 뮤직과 함께라면 즐겁게 아주 두근두근한 인류의 멸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확실히 시간 날 때 날 잡고 쭉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타임을 만드셔가지고 그럴 때 이제 세트 책을 구비를 하시거나 전자책 리더기 가져가셔서 읽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설인데요. 제가 20분만 떠들겠다 해놓고 또 너무 많이 떠들고 있어서 조금 빨리빨리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드디어 읽고 싶었던 안담 작가님의 소녀는 따로 자란다를 읽었고요. 저번 팟캐스트에서 메일을 직접 받았다고 얘기했던 정도겸 작가님의 5, 6월에도 빛이 내리고 라는 책도 즐겁게 읽었어요. 실제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중학생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중 한 인물이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정도겸 작가님이 메일에서도 제 영상을 오래 봐오시면서 나의 소설에는 꼭 휠체어 탄 인물이 등장했으면 좋겠고 이 물성을 가지고 있는 휠체어가 물에 뜨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막 이리저리 들이받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진짜 휠체어를 탄 주인공이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나와요. 그래서 막 액션을 할 때 이 전동 휠체어의 힘으로 막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청소년일 때 읽었더라면 훨씬 더 막 두근두근 하면서 읽었겠다. 지금도 그렇게 읽었고요. 또 휠체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저게 될까? 하면서 막 상상하면서 읽기도 하고 막 휠체어가 어딘가에 껴가지고 막 버티는 장면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 조마조마하면서 읽고 충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몰입을 하면서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요즘에는 특히 이런 어리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안에서의 당연한 어떤 세밀한 감정들 같은 것들을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그것들을 묘사하는 걸 읽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책도 즐겁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막 엄청 많은 걸 보고 즐기는데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를 좀 할게요. 최근에 뮤지컬도 되게 많이 봤는데 연말에는 위키드를 봤고요. 연초에는 렌트를 봤습니다. 뮤덕이신 분들 혹시 계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위키드 같은 경우에 너무 유명한 뮤지컬이잖아요. 근데 내한을 왔어가지고 봤었고 위키드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제가 되게 걱정했던 부분이 그 휠체어를 타는 인물인 네사로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는 그 네사로즈가 나중에 하늘에 나는 아마 휠체어를 받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작에서는 네사로즈가 구두를 받아요. 이 구두를 신으면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저를 오래 봐오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극복서사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어줌으로써 구원해주는 이런 서사들이 그래서 저도 영화가 잘 바꿨다고 생각을 했었고 뮤지컬을 볼 때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왜냐면은 그 위키드 뮤지컬에서는 그 휠체어 탄 여자 아이를 어떻게 보면 동정해서 항상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네사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파퓰러를 부른, popular 이걸 부른 글린다를 사랑하는데 글린다가 너희 둘 너무 잘 어울린다. 너가 네사로즈를 도와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사로즈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네사로즈 옆에 있어요. 네사로즈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지나서 이 네사로즈가 결국에 걷게 되는데 그 남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남자가 그럼 나 이제 떠나도 되지? 라고 말하고 떠나버려요.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되는 몸이 되었으니까. 저는 이것도 나름의 어떤 마냥 휠체어를 벗어나서 걷는 것만이 좋은 겁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 걷는 것을 얻음으로써 그 관계가 사랑은 아니었을지라도 내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과의 소중한 인연이 끊겨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뮤지컬도 그렇게 장애 묘사를 막 극복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봤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트인데요. 렌트는 그냥 너무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이고 이거는 이제 1990년대에 가난한 뉴욕의 예술가들을 이야기하는 뮤지컬인데 뭐 예술, 퀴어니스, 그리고 자본가의 투쟁과 뭐 에이즈, 생존, 그리고 죽음, 연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뮤지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고 저는 이걸 호주에서 처음 보고 너무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최애 뮤지컬이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휠체어석에서만 뮤지컬을 보다가 동생이 뮤덕이어서 같이 갔을 때 무리를 해서 한 10열, 11열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서 앞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했는데 더 억울한 거죠. 휠체어석이 왜 뒤에밖에 없어서 나는 이런 관람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관람 경험이었습니다. 아무튼 노래도 너무 좋고 이야기도 좋아요. 갑자기 앞에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뒤에 좀 이상하게 끝내버릴 것 같은데요. 와르륵 저의 어떤 미디어 추천을 해본 시간이었고요.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지울가는 30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급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가는 격주 목요일날 업로드 되고 있는데요. 다다음 주에는 제가 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젠지는 외롭다가 주제인데 제가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딱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대학교에 들어왔고 근데 뭔가 인간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친구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코로나 이후의 인간관계는 너무나도 달라졌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특히나 저는 그래도 대학교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코로나 시절을 겪은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 사회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이런 걸 느끼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사연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젠지는 외로워라는 주제로 그 학교 생활 중에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SNS에 또 한번 공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은밀한 취향들을 좀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거 말고도 저는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뜨개도 하거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뜨개도 막 챙겨왔는데 하나도 못 보여드렸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만 보여드리면 요즘에 또 헤어밴드 만들기가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꽈배기 뜨기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드러운 실로 헤어밴드 뜨고 있는데 저의 꽈배기가 매우 자랑스럽다는 사실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이라는 것 보여드리면서 급하게 팟캐스트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시간들에 뭘 하시는지 추천하고 싶은 문화생활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은데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회원
신규 회원님을 읽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안 읽은 분들은 와르륵 읽어서 이번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쏘쏘님, 네, 신규 구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어리버리 엉망으로 하는 홍방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도 지우고 싶어질까요? 그건 두고 봅시다. 안녕.